내가 매일 누워 자는 침대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보다 10배나 높게 나왔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겨울 한 주부가요. 휴대용 라돈 측정기를 우연히 침대에 올려뒀다가 어마어마한 수치의 라돈이 검출된 걸 발견한 겁니다. 음이온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구입한 고기능성 침대였는데 음이온은커녕 방사능 물질이 뿜어져 나온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침대뿐일까요? 덜컥 걱정이 됩니다. 오늘 이 문제 한번 짚어보죠. 우선 최초로 라돈 검출 침대를 발견한 분, 그 피해자 익명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문제의 침대를 사용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6년 2,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년 2, 3개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그 침대 매트리스가 아니라 고기능성 비싼 제품이었다고요? 살 때는 그냥 항균, 항치 기능이 있다고 해서 샀거든요. 음이온이라고 해서 산 게 네. 아니라 항균, 네네. 항취, 그러니까 네네. 균하고 이 냄새를 잡는다 해서 그 기능으로 사신 거예요? 음이온이라고 설명 들은 사람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그 얘기는 못 듣고 항균 기능이고 친환경 제품이라고 샀다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 안에 네네. 이제 음이온 발생 뭐 이런 기능도 쭉 들어가 있는 거네요. 여러 개 기능 중에.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6년 넘게 쓰던 건데 어떻게 이번에 갑자기 이거를 검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저희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폐포가 형성이 이게 보통 아이들보다는 좀 덜 돼 있어서 제가 공기질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그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도 잘 못 시키고 해서 라돈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돈 측정기를 사게 됐고 그 측정기로 집안에 이렇게 여기저기 재본 결과 유독 침대 위에만 놓으면은 수치가 엄청 심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그래서 라돈 측정기라는 게 쉽게 구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 라돈 측정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네. 간이 휴대용 측정기. 네네. 침대에만 가면은 유독 수치가 어느 정도나 뛰던가요? 기계가 표시할 수 있는 최대치를 나왔어요, 제 거는. 그럼 알람이 네. 막 삑삑삑거리면서 네네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신 거군요. 네. 수치가 얼마나 뛰었어요? 침대 위에 바로 놨을 때가 예. 99.9 피코큐리가 나왔어요. 99.9 피코큐리. 큐리. 이게 이제 네. 단위죠. 방사능 단위. 네, 라돈의 단위. 라돈의 단위. 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내 기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먼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업체에 이게 불량인 것 같다. 거기서 확인하고 바꿔주던가 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기계를 보냈어요, 그쪽으로. 라돈 측정기를 보내셨어요. 네, 이게 네. 잘못된 것 같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기계를 테스트를 했는데 이건 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예. 공기질을 전문 장비로 측정해주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베란다랑 저희 안방 두 곳이랑 3일 동안 정밀 측정을 했어요. 근데 예. 그때는 공기 중에만 측정을 하고 가신 거예요. 설마 침대가 그럴까 하고 침대는 네네. 측정 안 하시고. 그래서 결과는 당연히 정상으로 나왔고요. 근데 침대를 그러면 위치 때문인가 싶어서 거실로 꺼내가지고 거기서 다시 재봤는데 거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침대 위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침대가 문제다.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아까 전에 간이로 쟀을 때 최대치, 그 측정기가 담을 수 있는 최대치가 나오면서 삑삑삑 걸었다 그랬는데 검사 기관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수치는 얼마나 그럽니까? 2100크리라고 들었습니다. 2100크렐? 네. 아까 전에 단위가 이제 피코큐리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네. 단위가 여러 개가 있죠. 1피코큐리가 37베크렐인데 2100크렐이 넘게 나왔다. 네. 여러분 물론 우리 자연에서도 방사능이란 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평상시에 방사능에 노출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 노출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나와서는 안 되는 물질이 지금 침대에서 나온 거예요. 네. 이 이야기를 듣고 침대 회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방사능이 뭔지 라돈이 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엄청 당황해하셨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다 허가 맞고 이렇게 판매한 제품인데 그게 왜 그런 게 나왔냐고 굉장히 황당해하셨어요. 침대 회사에서는 라돈이 뭐예요? 오히려 물어봐요, 피해자한테. 네, 라돈이 뭔지도 잘 모르고 계셨어요. 침대 회사에서는 이거 다 네. 품질 검사 받아가지고 문제 없다고 해서 판매한 네, 건데 네. 방사능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오히려 굉장히 놀랐군요, 네, 네. 거기서. 네.
그 후에 이 침대 쓰시는 분들의 모임 같은 게 생겼다면서요. 피해자 모임 카페가 생겼어요. 거기서는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얘기들 합니까? 제가 처음에 받았던 충격처럼 그분들도 지금 충격을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예. 질병 선고 내린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특히 아이들 가지신 가정이 많으니까 너무 참담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침대 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다가 얼굴을 받고 자는 거 아닙니까? 몸을 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더 뭐, 걱정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방광경화가 있어서 보통은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위험이 없는데 문제는 침대라는 거죠. 이게 얼굴을 거기 잡고 직접 대고 호흡을 하니까 다 폐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예. 이 과정 겪으면서 뭐 얼마나 놀라셨어요? 처음 발견자로서. 네, 저는 아직도 생각만 하면은 심장이 떨리고 막 손발이 벌벌 떨리는데요. 아직도 이게 그냥 다 꿈이었으면 좋겠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어떻게 처리됐으면 하고 바라십니까? 일단은 원안위에서 정확하게 인체에 어떤 영향이 주는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11일에 발표한다고 해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고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네, 최종 네. 발표를 좀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네, 거기서 조금이라도 좀 희망이 있는 그런 소식만 기다리고 있어요. 네. 괜찮다는 네. 답이 나오기를 저도 바랍니다. 네. 예, 예. 여기까지 네.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 침대 회사 대진침대와도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 통화가 닿질 않았습니다. 대진침대는 현재 문제 4개 모델에 한해서는 리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죄송하다,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사과문을 올린 상태라는 거 전해드리죠. 좀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한 분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문제가 된 침대의 시료를 채취해서 직접 측정 시험을 하는 곳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종만 박사 연결을 해보죠. 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처음 이 침대에서 라돈이 나오는 것 같다 이 얘기를 듣고는 어떠셨어요? 전 가게에 다른 종류의 물질 중에 방사능 측정은 해본 적이 있지만 그 집안에서 사용하는 가구리에서 방사능을 측정한 적은 없습니다. 예, 깜짝 놀랐죠. 깜짝 예. 놀라셨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방사능 물질이 나왔고 또 다른 곳에서 이걸 침대를 측정해보니까 뭐 2100g 이상이 검출이 됐다라고 하고 고객이 의뢰를 해서 침대 시트 시료 중 일부를 가지고 이제 감아서 분간 모색을 했는데 예. 거기에서 자연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토륨과 우라늄 계열의 방사선 동위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이거를 종합해 볼 때 이게 우리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우리 자연 속에서도 천연 방사능이라는 게 있긴 있으니까 예.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방사능에 의한 위에는 평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포함되는 행태나 방사능 동위원소가 우리 실제적으로 몸을 미치게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많은 시간을 함께 사용하는 침대에 방사능 물질이 있다는 것은 어떤 행태로든지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되는 거다. 예. 라돈이 나와서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되고 그걸 또 호흡을 하는 경우에 내부 피폭을 하는 경우가 되므로 굉장히 위험한 경우죠, 사실은. 아니 근데 그 침대 회사에서는 라돈이라는 게 나오는 줄도 몰랐다. 그리고 정부에서 받으라는 검사 다 받아가지고 품질 안전 기준 맞춰서 나온 건데 이상하다 이런 반응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이거는 검출이 안 된 겁니까? 제조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아마 그분들도 모르고 그러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그게 상식이죠. 침대에서 방사선이 나올 것이라고는 지금까지 어떤 분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 보면은 음이온을 뿜기 위해서 히토류라는 거, 그러니까 토양을 넣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 방사능이 방출이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땅을 밟을 때도 그런 방사능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괜찮고 이건 안 되고 그러는 겁니까? 그건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부 토양에 이제 방사선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 누적된 양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받는 경우야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거나 하는 경우에도 그렇죠. 일시적으로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영향은 없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밟고 지나가는 것과 침대에서 몇 시간을 자고 그걸 매일 반복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는 그런 물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침대가 지금 이런 식이라면 혹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다른 물건 중에도
모르고 이런 방사능 물질을 집어넣었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예. 고양이 배설에 도움이 주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왜 모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이제 모래를 이용해서 배설을 하고 예, 뜯고 하는데 그 모래 위에서 라돈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결국은 토양이 문제네요. 지금 토양. 예, 토양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에 존재하는 토양이나 암석 등 강물위에는 천연 방사능 동위원소가 포함된 것가 많으므로 이 제품을 이제 실내에 들여놓거나 아니면 몸에 지니는 경우에는 일단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이온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라돈, 방사능 물질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음이온 발생시키는 원리가 토양에 의한 거라면 이게 방사능이 혹시 있지 않은가 의심해봐야 된다 말씀이시고. 그렇죠. 예, 음이온을 발생시키려면 사실 방사능 동위원소가 도움은 되긴 될 텐데. 이제 그것이 이제 사실은 음이온에 의해서 유익함보다는 이제 방사능에 의해서 유해한 것이 오히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 지금 문제의 침대는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가서 다시 정밀검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넣을 수도 있는 물질이었는데 제조회사가 무심함 속에 이 물질을 넣는 바람에 그리고 검사 항목에서 빠지는 바람에 지금 이런 일이 수년 동안 벌어졌다는 게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고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심이 되는 물건들은 다 좀 검사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종만 박사였습니다.